안녕하세요, 백인영입니다. 자, 이명웅 씨의 유튜브 구독자가 159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59만 명이라는 이 유튜브 구독자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명웅 씨의 이 유튜브에 어떤 곡이 가장 조회수가 높으냐, 그 순위를 보자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6,931만 회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보다도 1,300만 뷰가 더 높습니다. 저희가 딱 생각했을 때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팬분들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가장 좋아한다. 3위는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4,385만 회. 자, 여러분, 물론 이 조회수는 발표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이야. 하지만 꼭 오래전에 발표한 곡이 조회수가 반드시 높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3년 전이고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2년 전에 발표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요. 3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말씀드렸고요. 4위는요. 우리들의 블루스가 3,180만 회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5위는요. 히어로 뮤직비디오입니다. 3,174만 회입니다. 그리고요. 6위는요. 6위는 이명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어느 날 문득입니다. 그리고 7위는 런던보이입니다. 런던보이고 8위는 이명웅 씨가 미스터트롯에 불렀던 바램입니다. 9위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거고요. 그리고 10위는 모래알갱이입니다, 여러분. 모래알갱이가 10위를 기록했고요. 모래알갱이야말로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2,377만 회를 기록하면서 또 엄청나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회수가 가장 높을 곡이 바로 모래알갱이로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소풍이요. 펀딩을 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투자를 굉장히 작은 액수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그런 펀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영화 소풍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관록 있는 배우들의 인생 이야기에 이명웅의 OST도 한몫했다. 투자 플랫폼 펀더풀에 따르면 소풍이 지난달 24일부터 앞선 2일까지 총 208명의 투자로 1억 9,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금액이요. 원래 목표액의 195%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향 조정된 거고요. 초기에 투자 목표액은 이렇게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1,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거는 30초 만에 돌파했고요. 그래서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1억 9,500만 원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풍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가 몰린 이유는요. 우리 이명웅 씨의 이 모래알갱이가 OST 음악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소풍의 펀딩 달성률 155%는요. 2021년부터 시작된 팬더풀 펀딩 작품 26편 중에 가장 높은 값입니다. 자백, 웅남이 31%, 27%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7 보스턴도 32%밖에 모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소풍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높은 매출에 대해서 이 영화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펀딩의 성공에는 가수 이명웅과의 협업 역시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였다. 이 영화에 이명웅의 노래 모래알갱이가 삽입됐다. 모래알갱이는 지난해 6월 발매된 이명웅의 자작곡. 콘텐츠에 삽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웬만한 아이돌을 능가하는 팬덤 영웅시대 지지 속에서 모래알갱이는 6일 기준 현재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5위, 국내 음원 차트 12위를 기록 중이다. 그래서 이 같은 인기가 영화에도 흥행의 날개를 달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정말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 우리 소풍이 저예산 영화임에도 이명웅 씨가 이렇게
내용과 스토리를 보고 우리 할머니 생각나고 우리 팬들 생각이 나서 순수한 마음에 이 OST를 한 푼 받지 않고 기부를 부탁하면서 이 노래를 제공했잖아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펀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임영웅 씨의 OST가 삽입된 이 영화가 저는 순수 창작물로서 이 영화로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펀딩 받고 이런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지금 오늘 개봉이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가서 보실 것 같은데요. 또 영화를 저도 오늘 보러 갈 겁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소풍에 관계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요, 이 쓰레기 정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 일대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서울시가요, 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추가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해서 일대 주민들이 못 살겠다. 이 소각장이 생기면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는데 도심 한복판에 이 1,000톤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웬 말이냐.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이 불어나는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청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 했느냐.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추가적인 고열 처리가 필요한 음식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에 혼합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커피 찌꺼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다. 그런데 이 커피 박스 수거 차량을 따로 운행을 하면은 쓰레기 처리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 커피 쓰레기를 지금 고열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일반 쓰레기도 추가적인 고열 처리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쓰레기차를 따로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 효율을 좋게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쓰레기 봉투 값을 20배로 올리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값을 20배로 올리면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안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이 박 구청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지금 골목 활성화를 내가 한번 역점 사업으로 두겠다라고 하면서 홍대 일대 레드로드 조성을 했습니다. 소평을 받았고요. 그 기세를 이어서 합정역 일대 상권 개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정동이 이러면은 그래도 꽤나 핫한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홍대나 합정역. 아무튼 상권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특히 뭐라고 얘기했냐. 가수 임영웅이 고구마 장사를 했던 합정역 7번 출구에 큰 소원 트리를 만들어서 소원볼, 공을 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거는 지금 확정입니다. 자, 그것도요. 그냥 합정역 7번 출구가 아니라 박 구청장이 가수 임영웅이 고구마 장사를 했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임영웅 씨가 합정역 7번 출구에서 고구마를 판 거 굉장히 유명한 구청장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연이고 또 우리 임영웅 씨가 여기서 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쵸? 그랬기 때문에 이 합정역 7번 출구에 소원 트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원볼 주변 상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받을 때 얻을 수 있게 하면 상가도 살리고 시민들의 추억을 쌓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변 상가에서 물건 사면은 이걸 주는 겁니다. 서비스로 주는 건지. 그래서 상가도 살리고 시민들의 추억을 얻는 일석이조. 단순하게 이 소원 트리 하나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원 트리가요. 굉장히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매력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볼을 매단다고 해서 합정역에 랜드마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는 양화진 인근에 첨선대 모양의 기도터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또 임영웅 씨가 고구마 장사했던 합정역 7번 출구에 큰 소원 트리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가서 소원 트리에
이 공을 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팬분들도 여기가 임영웅 씨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셔서 이 공을 다실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웅시대 서부 은평방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부를 했고요. 이렇게 우리 은평방의 이 가족분들입니다. 이 기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은평군의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 영웅시대 서구 은평방이 누적 금액 2,100만 원입니다. 오. 그리고 1,000만 원 상 기부를 약정하는 나눔 리더스 클럽 은평 1호 인증패를 수여받았다고 해요. 우리 영웅시대가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요.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임영웅 씨의 구독자 159만 명을 돌파한 소식, 그리고 임영웅 씨가 OST를 참여한 영화 소풍이 펀딩 모집에 성공한 것. 자, 이것의 배경에는 임영웅 씨의 OST 참여가 있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마포구청장이 임영웅 씨가 군고구마를 팔던 합정역 인근에 소원트리를 제작해서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야기들 등등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